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에도 예술이 탄생되지만 가장 참혹하고 슬픈 순간에도 예술은 탄생됩니다. 아름다운 순간에 탄생한 예술은 남기고 싶은 채취지만 당연하죠. 누구나 그럴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화려하고 멋지고 행복한 순간 예술로 남기고 싶다. 당연합니다. 인간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반대로 참혹한 순간에 탄생한 예술은 겪어냈다는 채취이다. 숨기고 싶기도 하고 그냥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고 조용히 잠잠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왜요? 흔적이 남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때는 어떻게 해요? 겪어냈다라는 그것을 좀 기억하시고 삶의 어떤 좋을 때도요, 안 좋을 때도요, 모든 순간들 내 삶에 이렇게 새겨지게 된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그림에서 동생들을 먼저 하늘로 보낸 소녀 모지스의 마음, 그리고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낸 엄마 모지스의 마음, 그리고 남편을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낸 아내 모지스의 마음을 느낀다. 소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정말 이 많은 아픔들이 이 모지스 할머니에게 있었던 것이죠.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별의 아픔을 오로지 견뎌낸 채취들을 그림을 통해 바라본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견뎌내야 될, 우리가 이렇게 좀 극복해야 될 삶의 어려움의 순간들, 가혹한 어떤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견뎌내 보자라고 이 책의 저자 이소영 작가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견뎌낸 채취들을 그림을 통해서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서 저는 이 책이 또 생각났습니다.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자꾸 생각나는 책은 왜 생각날까요? 좋으니까. 너무 단순한가요? 좋으니까. 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다시 한번요. 견딤이라는 것이 뭘 결정한다고요? 쓰임을 결정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삶의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그냥 피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들이 다가왔을 때 물론 힘들죠. 물론 어렵죠. 정말 막 피하고 싶지만 그것을 마주해서 그거를 돌파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견딤이 그 사람의 쓰임새, 모양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나 나무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그 과정에는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버텨내야 하는 순간이 있는 듯하다. 동의되시나요? 저는 동의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정말로 그냥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그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러한 마음들 나는 오늘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든 진짜 막 길을 쓰고 어쨌든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았으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진짜 저는 그 마음 진심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요즘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뉴스들 보고 또 세상에 어떤 이렇게 막 이야기들 뉴스를 통해서 볼 때에 참 가슴 아픈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하지? 이런 마음들, 인간성을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본연의 마음들, 따스한 마음들 잃어버린 어떤 너무나 차가운 이 세상의 모습들,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냥 버텨내는 어떻게든 살고자 애쓰는 그 사람들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살아냈으면 좋겠다.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조금만 견뎌내면요. 좋은 날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 아리에는 아무리 신통방통한 약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 아리에는요. 어떤 명약 없습니다. 가장 좋은 약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시간이라는 약이죠. 그저 시간이 지나가는 수밖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에 그것들 막 거기서부터 막 짜증나 미쳐버리겠어 막 돌아버릴 거야 막 이러지 마시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가기를 또 기다리고 견뎌내고 하는 그런 또 삶의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녀의 그림에서는 늘 사람들의 무엇이요? 땀 냄새와 숨소리가 들린다. 이 71페이지 이 표현이 저는 정말로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림에서 땀 냄새와 숨소리가 들린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땀 냄새 나세요? 숨소리 들리세요? 저는 안 나고 안 들리는데요. 자세히 또 그림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역동적인 모습들, 노동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이 겨울에도 막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땀 냄새와 숨소리가 들린다.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미라클 모닝 1부에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김용훈 선배님 계시죠. 진짜 이 용접 전문 기술 정말 이제 장인이십니다. 이 용접하는 노동의 현장 이렇게 막 엄청 큰 그 플랜트 현장을 볼 때에 사진 한 번씩 올려주시거든요. 아, 근데 그 여름에 막 그 뒤집어 쓰고 그 용접하시면서 막 땀 이렇게 사진 한 장면이잖아요. 저는 그 사진 볼 때 정말 경이롭고 존경심, 네, 그 마음이 막 느껴집니다. 땀 냄새와 거친 우리 김용훈 선배님의 숨소리가 저는 들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요. 아, 너무너무 이렇게, 참, 야, 진짜 이 살아가는 어떤 이 모습이 참 너무나 멋지시다. 이 땀 흘려 노동하는 이 가치가 참 소중하다라는 이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그림으로 탄생된 건 한 장면이지만, 맞죠? 사진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완성된 장면입니다. 다시 뭐 리터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장면 끝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과정을 모지스 할머니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년 시절에 어렸을 때의 그 젊은 날의 어떤 그 추억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낸 것인데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낸 것인데 이 모지스 할머니는요. 이 완성된 그림 속에서 뭐요? 그 모든 땀 냄새와 그 거친 숨소리와 사람들의 모든 표정 이것들을 뭐요?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림의 어떤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녀의 그림을 볼 때마다 나는 시계가 없어도 돌아가는 세상을 상상한다. 처음에 이 표현을 봤는데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이지? 제가 좀 약간 좀 모질란가 봐요. 근데 몇 번 읽다 보니까 야, 참 탁월한 표현이고 진짜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보세요. 일의 마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노동을 하고 어떤 업을 이렇게 하면서 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딱 끝내야 되는 어떤 시간,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일의 마감이 시간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 한번 생각만이라도 해보자고요. 이런 꿈을 꿔보자고요. 그 마감이 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함께한 사람들의 만족과 기쁨이 기준이 될 때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한다. 너무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야, 그건 불가능해. 야, 그 말도 안 돼. 알아요, 저도. 하지만 꿈이라도 꿔보자고요. 어떤 그 시간, 뭐 엄격한 어떤 기준들, 뭔가 좀 빡빡한 어떤 이렇게 막 이 공장의 어떤 부속품처럼 돌아가는 어떤 이 세상,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있을 때는 막 써먹다가 에너지 떨어지면 버리는 어떤 이 세상. 좀 너무 그렇지 않나요? 함께한 사람들의 그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조금만 더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어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삶의 어떤 무게감을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자라는 것이죠. 알베르 까미는 자신의 소설 페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도시를 이해하려면 표면적으로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죽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앞, 뒤, 옆 어떤 뭐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입체적으로 공감각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 그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부분들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전체를 또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분의 합이 늘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것들이 그냥 전체가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이런 부분 조각들이 모여서 인생 전체가 완성된다면 지금 이 모든 순간 뭐요? 너무나 소중한 거죠.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살아있음에 참 감사한 오늘입니다. 때로는 정말 버겁고 견디기 힘들고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냥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너무 행복한 순간도 있겠지만, 이렇게건 저렇게건 살아있는 그 자체, 우리의 어떤 존재가 그 자체로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오늘 이 시간들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뭔가 우리가 해내야만 하고 완성해내야만 하는 어떤 당위적인 인생이 아니라 진짜 존재 자체만으로도 진짜 축하받고 축복하고 그냥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소중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과거의 어떤
어떤 순간인가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인가요? 아니요. 지금 현재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과거에 정말 내가 화려했던 어떤 그런 어떤 업적들 내지는 미래에 막 더 멋진 일을 해낼 거야라는 어떤 기대감, 물론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2025년 오늘 며칠인가 6월 10일 화요일 미라클 모닝 2부를 진행하며 리더 스피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면에 비추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또 영상으로 나중에 보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누가 얘기했습니까? 톨스토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우리 이 순간들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음에 참 감사한 오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로 말뿐인 인생이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요 입에서 막 깔짝깔짝대는 참 감사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가슴에서부터 막 이렇게 끌어져 오르는 그 진짜 감격과 감동과 감사, 진짜 감사로 삶을 마주한다면, 물론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겠지만 잘 넘어가시고 또 견뎌내시리라 저는 또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행복한 순간들 마음껏 누리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